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로 하향, 내년 성장률도 3% 아래. 작년 12월 국내 한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 보도인데요. 사실 제목만 봐도 부정적 뉘앙스를 주는 이런 류의 장면은 국내 언론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하고 여기에 분석을 더한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은 한국, 경제 유지 속에 부유한 국가 지위 주목받아. 참고로 여기서 부유한 국가 지위라 함은 G7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블룸버그는 마이너스 1.1%라는 똑같은 수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며 가장 훌륭한 성과라 평가합니다. 또한 독일의 권위지, 프랑크푸르트 알겐하이너 차이퉁의 기사 제목은 아예 한국 경제는 단 1%만 위축되고 있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3%가 매우 낮다는 뉘앙스의 수많은 국내 기사들과 다르게 매우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합니다. 같은 수치를 두고 너무나도 다른 해석. 오늘은 이 두 개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경제 현상 및 지표에 대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들 기사에는 균형감이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더 나아질 여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포인트를 짚어가며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2020년의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상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년 대비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한다. 한국의 수출은 여러 차례의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를 도왔다. 블룸버그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0년 마지막 4분기에 월 0.9%의 성장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가 최종 확인된다면 기존에 예상됐던 마이너스 1.1% 성장보다 약간 더 개선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는 이 대유행의 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들 사이에서 가장 적은 경제 수축이다. 대규모 폐쇄 조치 없이 발병을 억제하는 전략이 G7 수준의 경제 규모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 한국이 만든 성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한국은 비즈니스 등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방역 제한 조치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보다 훨씬 덜 심각했다. 한국은 G7에 근접했다. 그들의 1인당 소득은 곧 이탈리아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33,790달러로 이탈리아의 34,530달러보다 약간 낮았었다. 하지만 소득 추세가 국내 총생산 성과와 일치한다면 한국은 여러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증가율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자들은 작년에 이탈리아 경제가 약 9% 감소했다고 추정한다. 다만 한국이 이탈리아를 추월하더라도 그 수치는 코로나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격하게 반전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우선 4분기 한국을 휩쓸었던 겨울철 유행의 물결이 V자형 회복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강화되면서 3분기 이후 한국의 회복세는 둔화됐다. 일별 사례는 12월에 1000명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고 최근에는 약 300에서 4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수출은 2020년 한국의 성장을 이끈 주요 축이었다.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전환한 추세가 한국의 반도체 및 기타 기술 장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2021년에도 이런 수출 견인세는 계속될 것이다. 12월 출하량은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했으며 이런 회복세는 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CS 롬바드의 이코노미스트인 로리 그린은 말한다. 노트북의 준분 수요와 더불어 가정용 기기를 활용한 작업들이 늘어나는 데 힘입어 한국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출 증가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발생한 세 번째 코로나 물결은 가계 소비 회복세를 완전히 역전시켰고 서비스 부문의 고용에 추가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은 기술주들이 급등했지만 다른 부문은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내부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 모멘텀이 내수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제는 지난달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여기에는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손실이 컸다. 이는 1인당 수치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더라도 K자형 회복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로이드 찬은 말한다. 불균형한 회복이 저소득층에 가중시킬 악영향을 우려합니다.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그룹의 일자리 손실은 민간 소비의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무역과 내수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불균형 회복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재정 화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여기서 K자 회복이라 함은 경제는 회복 추세여도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온라인 마켓은 화랑이지만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불황이 더해지는 상황.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도 비정규직 일자리 숫자나 임금 수준은 회복되지 않는 상황 등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중 트럼프가 V자 회복을 이야기하자 바이든이 K자 회복이라며 받아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말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K자 회복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내수를 회복시켜야 한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프랑크푸르트 알겐하이너 차이퉁의 기사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3차 코로나 유행에 대한 평가도 더합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단 1%만 위축됐다.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대유행의 위기를 뒤로 보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의 최저점은 지난 여름이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에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유행병을 통제했다는 사실은 이런 낮은 경제 위축에 기여했다. 그들의 경제 및 사회생활은 서구 국가들만큼 마비된 적이 없었다. 작년 연말에 터올랐던 세 번째 코로나 물결에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개인만으로 이미 위기를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 일일 신규 감염 건수는 300에서 400건으로 크리스마스의 1241건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은 인구 100만당 코비드19 사망자를 26명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300명이 넘는다. 전염병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부분의 나라보다 1년 전체를 앞서는 성적을 거뒀다. 다른 36개 OECD 국가 중 가장 경제가 덜 축소된 나라가 한국이다. G20 국가 중에서는 한국보다 오직 중국만이 더 나은 편이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대유행이 시작된 중국의 경제는 2020년에 2.3% 성장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통계청이 -5%라 발표했다. 국제적인 비교 측면에서의 한국 경제가 긍정적이라면 국내적으로는 경제 축소로 인한 타격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경제가 마지막으로 위축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해인 1998년이다. 한국은 4번의 추가 예산 및 추가 지출로 대응했지만 이번 대유행은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성장 스토리를 끝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소비는 5% 증가했지만 민간 소비 부진을 상쇄할 수 없었다. 투자 부문은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2년간의 위축을 끝내고 6.8% 증가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출은 2.5%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시 성장을 이끌었다. 삼성, SK하이닉스, LG와 같은 한국의 대형 전자회사는 홈오피스 경제에서 반도체, 텔레비전 및 가정용 컴퓨터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30% 증가한 36조 원을 기록했다. 막 시작된 이번 해의 한국 경제 전망은 좋다. 한국은행은 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5% 증가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한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반도체, 이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회복세는 세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 소비의 발전은 경기 침체로 인해 불확실하다. 한국의 실업률은 작년 연말에 11년 만에 최고치인 4.6%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고용은 1999년과 같이 빠르게 감소했다. 한국은 디지털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올해 경제를 주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그러나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위험을 최종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두 기사 모두 내수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짚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블룸버그의 경우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차이퉁 기사의 경우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기사의 흐름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언론들이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한 눈초를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성, 그리고 그 이유도 간결합니다. 한국의 위험 요소는 내수이니 재정을 확대해라 라는 것. 수출과 내수.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를 지나치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며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수라는 것은 결국 당장 나의 삶, 우리 이웃의 삶과 관련되는 것. 올해는 내수가 어떻게든 살아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